이비님의 사연입니다. 어린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. 안녕하세요, 왓썸님, 그리고 섭구님들. 고3이라 그런지 요즘에 너무 힘이 드네요. 기분 전환도 할 겸 체험 실화를 적어봅니다. 저번에 어린 귀신에게 시달렸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. 이 글은 그 다음 내용이므로 전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. 그 글을 다 쓴 이후 다행히도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에 어떤 아이가 익사했다는 소식과도 관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소식의 주인공을 보았거든요.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어린 귀신이 불쌍해졌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화를 돋을 만한 것들은 집에서 다 치우고 피해가 안 가게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여성분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주 천천히 이상한 걸음으로 움직이셨죠. 처음엔 술에 취하셨나 하고 그냥 걸어가 앞질렀지만 그 순간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내 아기 어디로 갔니? 그리곤 갑자기 여성분의 발걸음 소리가 끊겼습니다. 뭔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시험도 코앞이었고 귀신과 연관되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. 하지만 그 여성분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. 더군다나 항상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. 이젠 차라리 저희 집의 어린아이 귀신이 당신의 아이입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. 아이 귀신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 여성분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시험 이틀 전날 밤이었습니다.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자꾸 아가야 아가야 이런 소리가 맴돌았습니다. 아가야, 아가야, 아가야.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했는지 아이 귀신도 울기 시작했습니다.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억지로 자려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들으면 이 느낌이 잘 전달은 될지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.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잔 저는 아기를 부르는 소리가 환청으로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. 여태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귀신에게 말을 거는 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. 실제로도 가능했고요. 하지만 귀신을 정면에 대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. 아이 귀신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 어머니는 저희 집 현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. 가족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일까요?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말을 하기도 전에 저를 보고는 그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내 아가 못 봤나요?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. 얼마나 간절했으면 피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했을까요? 아이 하나가 저희 집에 있어요.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. 사실 제 말이 전해진 건진 모르겠습니다. 아무런 리액션도 없었고 그저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저를 따라온 것이 다입니다. 저희 집에 들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 생각했습니다. 이런저런 생각에 저는 그 어머니를 집에 들였습니다. 아이와 어머니가 만났습니다. 그리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. 뭔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찝찝했습니다. 귀신 둘을 집에 들인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? 내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저주를 내리면 어떡하지?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. 그리고 시험 당일날 학교에 가는 길에
멀리서 한 아이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. 그 귀신들도 살아있었다면 단란한 모습의 가족이었을까 싶었습니다. 그리곤 잠시 그 가족에게 눈을 떼었다가 다시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사라지고 없더군요. 다행히 그날 시험은 잘 보았고 저주 같은 제가 걱정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꿈에 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. 고맙다고, 무섭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어린아이를 쳐내지 않고 같이 있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곤 사라졌습니다. 귀신들은 항상 무서운, 흔히 영화에 나오는 공포스러운 귀신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. 그 가족은 어떻게 하다 귀신이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남아있죠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